안녕하세요. 네레빗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이준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애저 네레파일즈로 SQL 서버를 구축할 때의 장점과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일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때 가져가시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분들은 온프렘에서 사용하시는 스토리지의 장점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온프렘 레벨의 성능,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온프렘 스토리지에 제공받은 다양한 데이터 관리 기능들을 그대로 이제 가져가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어, 새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키텍팅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방식 없이 리호스팅 방식으로 간편하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희망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리스크와 비용과 시간에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저희는 이제 애저 네레파일즈를 사용하시면은 간편하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ANF를 사용할 때 이제 좀 더 이해가 편하시도록 ANF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F는 네데백 기술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에이즈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퍼스트 파티 제품입니다. 높은 스루풋과 밀리세컨드 미만의 레이턴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특히 이제 SQL 서버 같은 경우에 마이그레이션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SMB 2버전, 3버전, NFS 4 버전 등의 다양한 이제 프로토콜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이 매우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409의 SLA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온프렘과 유사한 SLA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탭에서 제공되고 있던 다양한 데이터 관리 기능들도 ANF에서 그대로 이제 누리실 수가 있고요. 다운타임 없이 용량과 퍼포먼스 티어를 실시간으로 업무 중에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보호 기능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스냅샷을 찍어서 클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볼륨을 또한 스냅샷을 찍어서 새로운 볼륨으로 즉시 복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DR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덕션에서 코리아 한국 남부 리전으로 DR을 통한 재복구 환경까지 구축을 하실 수가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온프렘 레벨의 성능을 구현을 하는지, 할 수가 있는지 가능한지 그것을 아키텍처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애저 데이터 센터 안에 저희 이제 올플랫 스토리지가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센터 안에 스토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고객의 이제 VNet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스토리지에 있는 리소스를 액세스하고 볼륨을 생성하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능이 당연히 이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서브스크립션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ANF 볼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어카운트라는 리소스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어카운트마다 볼륨을 이제 생성하는 캐퍼시티 풀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서비스 레벨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풀 밑에 VME 마운트라는 볼륨을 만드시면 되고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예, 초보자 분들도 10분 정도면은 빠르게 볼륨을 마운트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풀을 만들 때 아까 제가 이제 퍼포먼스 티어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NF는 스탠다드, 프리미엄, 울트라의 세 가지 서비스 레벨 티어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각 티어마다 보시면 스루풋과 IOPS가 1TB당 제공되는 그 성능이 다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DB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또는 이제 울트라 티어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보시면은 이 탭이당 제공되는 스루풋과 IOPS가 상이하니까 이제 고객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티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티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풀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에 따라서 운영하시다가 좀 튜닝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풀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인데요. 볼륨을 하나를 만들었을 때 ANF 볼륨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우 많은 이제 워크로드를 푸시하기 위해서 32개의 VM을 만들어서 워크로드를 주었을 때 퍼포먼스가 어디까지 측정이 됐는지를 나오는 벤치마크입니다. 트루풋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최대 초당 4.5GB per second까지 네, 트루풋이 찍혔고요. 그리고 IOPS는 초당 40만 이상의 IOPS. 네, 그러니까 이제 온프렘 레벨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자세한 그 벤치마크 결과는 아래 링크를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성능만 좋다고 해서 좋은 그 스토리지 서비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ANF는 네뎁이 가지고 있는 온탭 스토리지 OS의 기능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볼륨 사이즈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업무 시간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작은 볼륨을 할당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비용은 시간당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버스팅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때 볼륨 사이즈를 늘리거나 아니면 매뉴얼 키워드 방식으로 스루풋을 늘려서 다양한 스루풋과 IOPS 처리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 외에는 야간에는 다시 사이즈를 줄여서 적은 양의 성능을 돌아가서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서비스 티어를 변경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프로젝트 같은 데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결산 작업이 들어갈 때 필요한 퍼포먼스 티어를 무중단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에서 뭐 프리미엄 또는 프리미엄에서 울트라 티어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월말 결산 작업이 한 일주일 정도 돌아가는데 그 월말 결산 작업이 완료가 되시면은 다시 티어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어를 내리셔서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탭에서 제공이 되고 있던 데이터 보호 기능도 그대로 ANF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백업인 스냅작 기능, 스냅작 기능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국 남부 리전으로 DR 기능도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복구 요구사항이 있는 고객사분들도 이 ANF 서비스를 그 요구사항에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DR 기능까지 구축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간략하게 ANF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SQL 서버를 ANF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VM SQL을 어떻게 선택할지부터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SQL 서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메모리 옵티마이즈드 VM이 일반적 공유가 되고요. 운영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뭐 프로덕션이나 개발에 따라서 D 또는 EM 시리즈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온프렘에서는 그 서버를 선택할 때 또는 VM을 선택할 때 CPU와 메모리 사이즈만 고려를 하시죠. 하지만 클라우드 경우에는 다양한 그 하나의 그 네트워크 리소스 또는 디스크 리소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쉐어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VM마다 스큐마다 네트워크 밴드위드와 디스크 스루풋에 대한 리밋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VM SQL 선택할 때 CPU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 VM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밴드위드, 디스크 스루풋 이 네 가지의 모든 요구 사항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VM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VM마다 가격이 또 상이하죠. 따라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첫 번째 VM SQL 선택을 하셔야 될 때 이 네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매니지 디스크가 있죠, 예전에. 그럴 때 이제 블록 스토리지를 보고 있는데 이 매니지 디스크 옵션을 갈 경우에는 디스크 스루풋과 네트워크 스루풋에 동시에 리밋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밴드위스 리밋이 더 크고요. 그런데 네트워크 뭐 리밋이 커도 디스크 스루풋이 작으면은 그 VM이 가지고 있는 디스크 대역폭이 그 디스크 스루풋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네트워크 스토리지 갈 경우에는 오로지 네트워크 밴드위스만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VM SQL을 잘못 선택하시면 성능에도 영향이 가고 그리고 VM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VM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예를 들면 CPU당 발생하는 그 라이센스 코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라이센스 비용까지 같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VM SQL가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디스크 스루풋이 VM의 결정과 SQL 결정과 비용에 어떤 영향이 있고 ANF가 이를 어떻게 개선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이제 고객이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10개의 SQL VM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각 VM당 그 자원량은 8개의 CPU, 그리고 64GB 램, 그리고 VM당 필요한 용량은 디스크 용량이 1.3TB, 그리고 IOPS 처리량은 10K, 그리고 200MB/s의 밴드위스가 하나의 VM당 필요한 리소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M은
프로덕션 환경에 사용하기 위해서 스탠다드의 E 시리즈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보면은 라인업을 해보면은 E8S 시리즈와 E16S 시리즈가 이제 선택 가용한 그런 VM 후보군에 이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E8S 같은 경우는 8개의 CPU, 그리고 64GB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IOPS 스루풋을 12800, 그리고 192MB/s의 디스크 스루풋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맥스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보시면은 4000 bps, 그러니까 이제 이거 8로 나누면은 한 500메가, 그리고 26S 같은 경우에는 1000MB/s의 밴드위스를 네트워크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구조고요. 근데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사실 28S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하죠. 왜냐면 8GP와 64GB의 메모리를 요구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디스크의 밴드위스인데요. 200MB/s 밴드위스가 이제 필요 사항인데 192MB/s로 약 8MB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게 뭐 개발이나 이제 테스트 환경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는데, 운영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력 형성이 발생하면은 병력 형성이 발생하는 만큼 레이턴시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성능상 퍼포먼스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서버에서 28S로 가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16S VM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버 프로비전 된 거죠. CPU와 메모리를 보시면은 필요한 것보다 2배 이상의 오버 프로비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VM에 발생하는 비용은 월 1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토리 쪽을 보겠습니다. 스루프 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유가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쪽은 이제 IOPS 요구사항인데요. IOPS 요구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P15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당 IOPS가 1100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10K를 맞춰야 되니까 10개의 디스크가 이제 배치가 되게 되고요. 디스크 개수가 좀 많아지죠. 그런데 이걸 P20으로 갈 경우에는 2300 곱하기 5개면은 10K를 커버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오히려 P20으로 가시는 게 더 저렴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P20을 선택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일단 디스크 사이즈를 오버 프로비전 되는 것을 떠나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지신다. 예를 들면은, 왜냐면은 이거를 VM당 지금 P20 5개가 들어갔는데 지금 VM이 10개입니다. 그러면은 총 50개의 드라이브가 이제 배치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50개의 드라이브에 아시면 블록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DB 데이터를 다 스플릿을 해줘야 되는 그런 관리상의 이제 불편함이 사실 발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뭐 이걸 떠나서 비용을 따지면은, 자, 그럼 총 VM 한 개당 5개 디스크에서 52만 5천원이 발생하고요. 이거를 이제 10개 VM으로 총 TCO를 계산하면은 1개월당 1,870만 원이 비용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이제 VM 코어에 따르는 그 SQL 라이선스 비용이 SQL 라이선스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컨스트레인트 타입으로 가게 되면 4개 CPU 돼서 SQL 라이선스 비용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비용이 작지가 않다는 것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엔 ANF를 사용해서 VM을 프로비전 했을 때는 어떻게 얘기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어먼트는 동일하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 스루풋의 ANF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CPU, 메모리, 그리고 네트워크 밴드위스입니다. 4000을 8로 나누면 약 500MB/s의 밴드위스가 나오기 때문에 200MB 요구사항은 충분히 충족이 된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쪽을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E8S 같은 경우에는 TCO는 한 개 VM당 67만 2천원 정도 한 달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NF 쪽 볼륨을 보시면은 IOPS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으로는 부족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울트라로 8점 곱하기 13에서 10K IOPS를 맞춰줘서 울트라 티어로 갔고요. 그래서 VM당 2.3TB, 총 10개의 VM에서 13TB로 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스프레이 필요 없고요. 단지 필요한 용량과 IOPS 스루프 요구사항만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에 발생하는 비용은 월 11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VM의 토탈 코스트 TCO를 갔을 때는 1개월당 1687만 원 정도 발생하고요. 여기에 이제 SQL 라이선스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컨센트 타입을 해가지고 2개 CPU 돼서 SQL 라이선스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메인 디스크 갔을 때보다 비용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식 TCO 벤치마크 자료인데요. 8만 IOPS 성능 요구 사항에서 매니지 디스크와 비교를 했을 때 ANF가 VM 쪽에서 이제 그 CPU VM 쪽에서 CPU나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VM SQL 절감하고, 그리고 이제 SQL 라이선스 비용 절감하였기 때문에 매우 큰 폭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음 표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이그레이션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일반적으로 5가지 방식의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권고를 드리는 방식은 백업 앤 복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를 설명드리면요. 온프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풀로 백업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애저 파일로 이제 복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애저 파일로 복사를 할 때 DB를 애저 파일 싱크를 통해서 온프렘에 있는 풀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애저 파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저 SQL 서버 VM을 프로비전을 하시고요. 애저 파일에서 그 ANF 볼륨 마운트한 SQL 서버로 DB 파일 복사한 후에, 그런 후에 데이터베이스 복원 기능을 이용해서 SQL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는 이 백업 앤 복원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다음 4가지 같은 그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마이그레이션을 방법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애저 위에 SQL 서버와 ANF를 같이 디플로이한 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고객사의 케이스인데요. 4개의 SQL 노드를 구축해서 3개는 메인 쪽에, 1개는 DR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HA를 위해서는 Failover 클러스터와 Always on Availability 그룹을 사용을 하였고요. 총 20트라이의 ANF 볼륨으로 DB 데이터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DB 레이어를 보시면요. 전체 DB를 21개 DB를 에이지 4개로 분리를 해서 구축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 에이지별로 프라이머리 레플리카 그리고 세컨더리 레플리카를 메인 리전에서 구현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DR 기능을 위해서는 UK 웨스트 쪽에 DR을 구현을 하여서 이렇게 HA와 DR을 구현을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에 이제 데이터 이제 배치를 하기 위해서 ANF 볼륨을 구분을 하였고요. 각 서비스 ANX가 그리고 서비스 백으로 이제 ANF 볼륨을 구분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스냅샷에 이제 베네핏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는 로그 파일을 또 별도의 볼륨에 저장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볼륨 또는 4개의 볼륨으로 ANF 데이터 레이어스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DR 기능을 위해서는 이제 애저 SQL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ANF에서 제공한 DR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애저 SQL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가실 경우는 싱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DR을 구축을 하시면 되겠고요. ANF 쪽에서 이제 DR을 이용하시겠다 하시면 저희 ANF에서 제공하고 있는 크로스 리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DR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스토리지 스냅샷이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토리지 스냅샷의 장점을 전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추천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백업이고 하나는 클론입니다. 백업은 스토리지 기반 스냅샷의 고유한 기능이죠. 스토리지 기반 스냅샷은 파일을 직접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레퍼런스 정보만 캡처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스냅샷 찍는데 시간이 줄어드니까 더 자주 스냅샷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또한 OS나 DB의 성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가 않고요. 따라서 이제 워크로드가 이제 헤비한 온라인 상황에서 사실 이제 스냅샷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론 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BA 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이제 뭐 개발이나 테스트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고 리프레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이제 기존에 소모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ANF에서 제공하는 스냅샷을 이용하면은 이 시간을 매우 단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냅샷을 클론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리프레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업무 환경에 빠르게 이제 반영을 하고 관리에 소모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자동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애저에서 제공하는 뭐 애저 펑션이나 로직 앱이랑 이제 아니면 뭐 스크립트 기능을 활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일련의 작업들을 자동화를 하셔서 이제 DBA 분께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냅샷이 왜 이렇게 빠르게 찍을 수 있고 관리가 편리한지 간단한 그런 일러스트레이션 통해서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디어가 있고요. 액티브 볼륨이 이제 실 미디어의 이제 그 각 블럭들을 이제 레퍼런스를 하고 있고요. 스냅샷을 찍으면은 스냅샷 보시면은 실제 지금 액티브 볼륨이 가리키고 있는 블럭 포인터 정보들을 그대로 그 메타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 데이터를 스냅샷 저장하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 아이노드 포인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찍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용량이 작고 그리고 성능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블락이 변경이 될 때마다 그 다음번에 찍은 스냅샷은 A, B-1 그리고 C 레퍼런스 정보를 저장하겠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볼륨당 255개까지의 스냅샷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복원할 때는 복원은 빠르게 복원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DB의 경우에 스냅샷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DB의 이제 정합성이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요. DB의 이제 스냅샷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합성 스냅샷 기능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SQL 서버 2022 버전부터는 트랜잭션 SQL과 스냅샷 기능을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을 이용하면 DB를 콰이어스하고 스냅샷을 찍고 그리고 뭐 백업을 받고 그리고 또 복원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SQL 커맨드로 이제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또 스냅샷을 빠르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사분들은 4시간에서 6시간에 한 번씩 스냅샷을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RPO를 이제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장애가 발생해서 복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복구 작업 또한 1시간 내외로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기업마다 이제 필요한 그런 요구사항 중에 하나인 RTO 타겟에 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 4시간이 걸리던 그런 RTO를 1시간 미만으로 단축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 링크를 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언급드린 내용들을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F를 SQL 서버, SQL 서버 같이 사용을 하면 온프렘 레벨의 퍼포먼스와 안정성, 그리고 다운타임 없이 용량과 성능을 업무 중에 간편하게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스냅샷은 정합성을 지원하면서 또 SQL 최적화를 통해서 비용까지 절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DBA분들은 간결한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ANF는 코나, 랩스톨, SAP와 같은 전 세계 다양한 고객사의 비즈니스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APEC이나 한국 리전에도 VDI, SAP 하나, SaaS, HPC 등이 다양한 워크로드의 고객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고객사에서 필요한 니즈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같이 성공하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